애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경 쓰고 있다가 축구공 맞고 뭐 하고 활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안경을 벗었을 때의 모든 장점들, 그래서 어른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애들은 말랑말랑한다 생각하면 돼요. 성인들도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은 각막이 많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아들은 렌즈 맞추고 거의 뭐 2, 3일 정도 만에 바로 다음날 1.0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드림 렌즈가 이제 소아가 끼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시력 장애도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견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림 렌즈라고 해서 잘 때 렌즈를 끼면 아침에 렌즈를 빼도 잘 보이게 만드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렌즈라는 것들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하는데요. 딱딱한 하드 렌즈를 특수하게 디자인을 해서 꼭 라시나색 수술한 것처럼 잘 보이게 하는 렌즈입니다. 밤에 렌즈를 끼고 자면 중심부를 렌즈가 눌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렌즈를 빼도 밤사이에 눌렸던 탄성도 때문에 낮, 저녁까지는 보통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드렌즈 같은 크기인 거죠? 하드렌즈 크기인데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하드렌즈는 그냥 동그랗게 된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드림 렌즈는 중간에 우선 눌러주는 애들이 있고 주변에는 그 눌러진 살들이 퍼져주는, 아니면 눈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들이 하나가 더 있고, 가장 바깥층에는 렌즈가 잘 얹어지게끔 날개처럼 있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를 끼고 잔다고 드림 렌즈처럼 아침에 시력이 딱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렌즈를 밤에 끼고 자면 눈을 감고 자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렌즈는 잘 때만, 그렇다고 뭐 낮에 껴도 되는 렌즈는 아니에요. 낮에 끼게 되면 중력 때문에 아래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잘 때만 끼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력이 조금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살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르면은 약간 탄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탄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애들은 말랑말랑한다 생각하면 돼요. 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떡판 눌러놓는 것처럼 특수하게 디자인된 애들의 각막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굴절도 평편하고 뾰족한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옷 맞추는 것처럼 각각 개개인에 맞춰서 렌즈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맞춰놓으면 중심부가 밤에 눌리니까, 그러니까 눈꺼풀이 눌러준다 생각하면 돼요. 눈꺼풀이 눌러줘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지게 있고, 근데 렌즈를 빼도 이 모양이 바로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아들은 이런 탄성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정도 렌즈를 안 껴도 그 다음날까지 어느 정도는 잘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림 렌즈라고 하는 게 원래 각막 굴절 교정 렌즈거든요. 근데 드림 렌즈라는 게 아마 그렇게 돼서 꿈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하드렌즈 단점이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렌즈라는 건 이물이기 때문에 렌즈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세척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보존액, 세척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염증 반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 중에 소프트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있긴 하지만 하드렌즈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 렌즈 재질은 하드렌즈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투과가 되고 눈물도 계속 순환이 되는 렌즈라서 일반적인 렌즈 합병증처럼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레지던트 때 새벽에 응급실에 있으면 새벽 2시, 3시쯤 젊은 남녀들이 눈이 아프다, 렌즈가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들이 렌즈가 빼다가 조각나서 구석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렌즈가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눈이라는 게 이 흰 동자 끝에는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엔 사실 시신경이 있는 부분이고 그쪽까지 뭐가 가면 너무 위험한 거고요. 이쪽에 다 막혀 있어서 돌아갔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각막에 렌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빼고 손으로 만지다 보면 검은 동자가 다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이물감이 있고 모래가 굴러다니는 것 같고 계속 뭐가 있는데 왜 의사는 못 찾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눈에 렌즈가 있는 것 같아요, 렌즈를 못 빼겠어요, 눈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눈에 각막에 상처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각막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건조증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건조증을 건조하고 싫어요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내가 일주일 전부터 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다른 안과 갔는데도 못 찾는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검은 동자가 상처가 생기면 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수술 상처 자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근데 우선 하드 렌즈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는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밖에 놔둬버리면 조금 있으면 다 굳어져 버리거든요. 딱딱하게. 근데 눈에 있을 때 굳지 않는 이유가 눈물을 계속 얘가 뺏어가 버려서 그렇죠. 근데 하드 렌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뺏어갈 이유도 없고 딱딱하고 깜빡깜빡하면서 하드 렌즈는 이제 눈에서 계속 조금씩 소프트 렌즈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순환이 되는 렌즈예요. 하드렌즈가 눈에 자극감을 좀 만들거나 딱딱하니까, 아니면은 하드렌즈도 착용할 때 눈의 상처들을 미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눈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소프트렌즈처럼 그렇게 눈을 많이 건조하게 만들거나 눈물을 뺏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드림 렌즈를 착용했다고 다른 서클 렌즈나 칼라 렌즈를 못 끼는 건 아닌데, 요즘은 그래도 렌즈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서클 렌즈나 칼라 렌즈는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가 색이 칠해져 있는 렌즈라서 눈 건강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투명한 렌즈보다 좋지는 않고요. 근데 뭐 가끔씩 끼는 정도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라식라섹 수술을 한 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드림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이 평편해져서 렌즈를 꼈을 때 중간에 렌즈랑 눈이랑 떠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좀 잘 빠지거나 좀 침침한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인들도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은 각막이 많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떡판처럼 눌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아들은 렌즈 맞추고 거의 뭐 2, 3일 정도 만에 바로 다음날 1.0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인은 서서히 눌리기 때문에 1.0 보는데도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렌즈를 아침에 뺀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은 오랫동안 눌려 있는데 성인들은 이게 또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때까지 잘 보이는데 저녁 되면 침침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병원 환자들 중에서도 성인분들이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있는데, 저한테 오시면 만약에 안경을 벗고 싶으시고 렌즈를 끼기 싫으시면 저는 그냥 수술을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보통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렌즈 계속 잃어버리고 사고 깨지고 기스나고 하는 것보다 수술이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은 또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술은 싫어야 하는 분들이고, 안경이나 렌즈는 낮에는 끼기 싫다라고 하시면 드림 렌즈를 시도를 하고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저녁 되면 좀 침침해지실 수 있다고. 우선 드림 렌즈의 장점은 안경을 벗는 모든 거에 대한 장점이죠. 애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경 쓰고 있다가 축구공 맞고 뭐 하고 활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안경을 벗었을 때의 모든 장점들, 뭐 라면 먹을 때 심지어 김이 안 끼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드림 렌즈의 장점은 다른 거는 근시 진행되는 속도를 반 정도로 줄여줍니다. 소아에서는 성인과 달리 눈이 더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근시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은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드림 렌즈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에는 안약을 넣어서 진행을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이사이트라고 소프트 렌즈인데 초점을 한 곳에 좀 잘 모아놔서 눈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서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드림 렌즈는 다른 방법들 안약이랑 마이사이트랑 소프트 렌즈와 달리 안경을 안 끼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 애도 드림 렌즈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우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좀 들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안 끼고 부모님들이 껴줘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애들이 녹록지 않거든요. 이 딱딱한 걸 눈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잘 많이 못 껴요. 저희 애도 아빠가 있는 병원인데도 2시간 동안 밖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렌즈 착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애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야 별거 아니고 아빠가 뭐 네 눈을 나쁘게 하겠니? 근데 왜 그러니?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만지는 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착용을 할 때 오히려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냥 손 잘 씻고 한번 자기 눈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사실 눈 만진다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 순간 뭐 약간 건조해지고 그 순간 살짝 상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손톱도 아니고 그냥 살로 만지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처음에는 좀 인내심이 있더라도 네가 한번 껴볼래? 왜냐면 이미 맞출 때 선생님들이 많이 껴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이게 뭔지는 알고 와요, 집에서. 근데 엄마도 무섭거든요. 사실 애 눈에 이걸 어떻게 갖다 놓지? 라고 하기 때문에 엄마도 무섭고 애도 무섭고, 그래서 하루에 10cm씩 가는 집도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갔다가 못 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 한번 애들한테 네 눈 한번 만져볼래?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렌즈를 잘못 껴도 눈이 터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기스가 나는 겁니다. 그냥 기스 나는 건 대부분 하루 정도면 나니까, 그래서 너 한번 껴봐라 라고 해서 착용하면 사실 부모님들도 훨씬 편해질 수도 있고 애들도 별로 무서움 없이 잘 착용합니다. 수술은 그냥 수치가 어느 정도 맞으면 기계에 넣으면 그냥 깎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렌즈 디자인 자체가 눈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이 너무 평편할 때, 이미 평편한데 더 눌릴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막 비구면도라는 게 좀 낮을 때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너무 도수가 높을 때, 이게 깎는 거는 한계가 보통은 뭐 마이너스 12도부터다 뭐다 이렇게 좀 많은데, 이건 렌즈 디자인 자체가 눌러주는 거니까 고도근 때부터 많이 안 눌립니다. 그러니까 눈꺼풀 힘으로 눌리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은 6디옵터 정도까지 교정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렌즈 회사나 개개의 눈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더 뭐 팔리건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각막 난시가 심하게 되면, 난시가 심하다는 거는 눈이 축구공처럼 안 생기고 럭비공처럼 생긴 거기 때문에 렌즈가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옆으로 밀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시가 심할 때도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특수한 렌즈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려 나가니까 밀려나가지 않고 중심부가 잘 눌러지도록 특수하게 난시 교정용 렌즈로 나오는 드림 렌즈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는 여러 가지 렌즈를 결국은 트라이 해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드림 렌즈가 이제 소화가 끼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세척 잘 하시는지 확인이라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껴주시면 세척을 잘 하실 텐데, 소화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세척 잘 하는지, 보존액은 매일 잘 바꾸는지, 그리고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백질 제거제처럼 세척액을 잘 쓰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이가 눈이 좀 충혈이 되거나 이물감 있고 눈을 잘 못 뜨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렌즈가 너무 타이트하게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렌즈 중심부가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처럼 환절기 때 알러지 같은 게 같이 생기면 알러지 결막염이 동반되면서 그 검은 동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맞추신 안과에 가서 어떤 문제인지, 왜냐면 이거를 계속 두고 있다 보면 각막의 상처가 점점 퍼지면서 혼탁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시력 장애도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다른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안과에 방문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시가 진행돼서 고도근시가 되면 눈 건강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눈에서는 당뇨 고혈압과 똑같거든요. 또 눈매장을 만들 수 있고 망막 이상을 만들 수도 있어서, 부모님 중에 근시가 심하신 분들, 고도근시가 있다고 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라도 근시가 혹시라도 심하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모님 중에 고도근시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뭐 실내 활동도 많아지고 근거리 작업이 많아지면서 근시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보통 학동기 전에 만으로 4, 5살 때쯤 안과 한번 가서 근시가 있는지, 근시가 있다고 하면 안경을 낄 정도인지, 아니면 안경 말고 드림 렌즈나 아트로핀 안약을 쓰거나 아이사이트 같은 소프트 렌즈를 써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눈 건강과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65 발견학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